안녕하세요. 오늘은 뿌리 없는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파키피덤인데요. 자생지에서 오리지널로 들어온 건 아니고 아무래도 실생으로 수입 들어온 그런 품종인 듯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파키피덤이 실생으로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가격대가 아주 높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실생으로 실생이 뭐냐면 씨앗으로 태어난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생지에서 오리지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태어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낮아져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다육이 초보분들이나 두들레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특히 파키피덤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제는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큐피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격대가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약간의 잎에 변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변이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분질을 할 가능성이 한 70%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입 들어온 다육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대신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뿌리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면이 일반 뿌리 있는 다육이들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봄에 어렵지 않게 뿌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갈이를 해주냐면 원래는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화분에 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절이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화분에 활착하지 못하면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깊숙한 수면에 들어서 거의 1년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고 다행히 뿌리가 내려서 활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화분에 심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갈이와는 좀 다르게 해주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르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영상에 보이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냐초하고 펄라이트 이 마사 계열의 이런 배습이 좋은 흙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조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거름 성분이 많으면 뿌리 내리는데 용이하긴 합니다. 이 상토 100%에 이 뿌리 없는 다육이를 올려놓으면 일반 마사와 퓨리라이트 이런 사냐초와 같이 배습이 좋은 흙에 올려놨을 때보다 뿌리가 더 확실히 빨리 내리는 건 같은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토 성분과 수분이 만나게 되면 뿌리 쪽에 곰팡이가 생겨서 더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마사 계열 통기성이 좋은 재료 그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산야초 지금은 S라이트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산야초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산야초 비율을 높였고요. 이 지금 산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넣긴 했는데 거의 상토 비율과 산흙 비율을 기존 다육이의 용토 배합 비율보다는 더 적게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토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봄이 와가지고 물을 조금씩 주게 되면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습도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면 한 60% 이상이 곰팡이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배습이 좋은 흙으로 빠르게 마르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입구가 넓은 화분 그리고 좀 낮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뿌리를 조금 빨리 내리게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깊은 화분에 심어버리면 수분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은 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뿌리가
조금씩 내렸을 때 수분이 과도하게 많으면 이 나오던 뿌리들도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씩 나올 때는 물을 살짝 주면서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뿌리가 활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갈이가 제대로 완료되고 나서 그 뒷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뿌리가 없는 다육이를 심어주기 전에 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자른 단면이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끔은 이렇게 줄기 부분이 긴 그런 수입종들이 있는데, 그런 수입종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대부분 수입을 하는 분들이 아마 소독을 살균 처리를 하긴 하지만, 혹시 그대로 들어온 상태에서 판매가 될 경우 기온이 높아지면 그쪽으로 이 혹시나 그 알들이 있습니다. 병충해 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에 깍지약이나 이런 살균제를 혼합해서 한번 담가 주셨다가 말린 후에 심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뿌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제거가 되고, 잎 줄기 부분에 이 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잎이 남아 있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게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으로 인해서 습도가 만나게 되면 이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수분과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자른 상태, 그리고 표면이 깨끗한 그런 줄기를 고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분갈이를 할 때는 이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사를 이 안쪽까지 이렇게 밀어 주셔 가지고 이 약간은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재 철사가 있거든요. 분재 철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 요지나 긴 그런 젓가락, 얇은 젓가락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 달귀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면 이 뿌리가 내리는데 더디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지를 해 주시고요. 가끔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이 마사로 마무리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한 3월 이런 상태로 대략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3주 정도는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흙 표면이 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을 주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3주 후에 물을 살짝 줍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너무 없어도 뿌리가 어, 이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주게 되는데, 그 물량은 저 같은 경우는 종이컵 반 정도의 양을 잎 주변으로 해가지고 뺑 돌려서 물을 주는데, 물을 주고 나서 이 표면이 말랐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데, 이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이 마사를 덮지 않는 것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이쯤 되면 이 뿌리가 났겠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사를 덮는데,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육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시점을 잘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마사를 덮지 않고 그냥 배합토만으로도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 뿌리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3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좋고요. 물을 줄 때는 종이컵 반 정도만 주면 이 수분이 어느 정도 한 2, 3일 정도 마를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 상태라 그래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너무 깊숙한 화분에 심어져서 이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 기존 뿌리가 나면서도 그 수분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그 물은 적당한 양, 소량껏 그렇게 주는데, 이게 어떻게 뿌리가 내리는지 알 수 있냐면, 이 가장자리에 있는 잎들이 서서히 말라가는 시점은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을 한 반컵 정도 주면 이 안쪽부터
잎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렸을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실뿌리라도 나게 되면 이 안쪽부터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잎이 흔들흔들 걸리는 거는 이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물을 주면,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물을 주면 바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없는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주는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데, 어, 종이컵 반잔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시점은 이 잎이 가장 끝에 있는 잎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그리고 이 마사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심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흙이 음, 잎끝이 말라가는 시점이 왔을 때, 그리고 물을 줬을 때 이 안쪽이 힘을 받았을 때는 거의 한 7, 80%는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렇게 뿌리 없는 다육들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다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좀 뿌리가 없는 다육이가 수분에 의해서 죽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 뒤에 물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물을 빠르게 주면 뿌리는 확실히 빨리 내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빨리 내리는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물은 한 달 후에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조금 실뿌리가 내렸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하게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하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명간수 를 너무 심하게 해주시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합니다. 저명간수는 대략 한 2달 정도 지나서 저명간수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잎 끝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어떻게 말라가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키피덤 실생입니다. 이것도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뿌리가 거의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잎이 수분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죠.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이 안쪽으로 보시면 흙들이 약간 말라 있죠. 수분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된 상태입니다. 실뿌리가 서서히 내렸을 때는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은 과도하게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략 한 2주 지나서 물을 또 종이컵 한 잔 정도 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물 주기를 해도 되는데, 너무 빠르게 물을 주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제대로 활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